네, 이어서 개표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였던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주도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물, 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었을 텐데 저한테 과감한 투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와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딱 5월 2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딱 한 달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되게 행복했습니다. 이곳 선거가 정말 도민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듣고 또 그리고 저를 보여드려야 하는 선거라서 정말 많은 시간에 새로운 인연 만들었고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국회의원 후보였다가 오늘부터 이제 네. 21대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셨습니다. 네. 느껴지는 무게감 차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사실 예. 밤새 개표 결과 보느라고 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실감이 안 되는데 되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박빙의 선거여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들, 그분들의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마음도 어루만지면서 그분들의 얘기도 경청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무게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잘 도민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같이 고생하신 두 분 후보님 정말 많이 노력하셨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정치적 동지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선거 일주일 앞두고 언론 3사 여론조사에서는 그 김한규 의원께서 한 8.1%포인트 앞설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엎치락뒤치락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표 상황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계속 그래도 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선거운동 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다면 그 다음은 결과를 그냥 겸허히 기다리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정말 지는 순간도 많았는데 그냥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기다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전 여론조사 했을 때하고 선거 과정까지 한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국정 안정론이 더 커져갔고 또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실제로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사이에 그 선거 판세가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당선인의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어느 정도나 제주지사 선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 제주시 을 선거구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네.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저는 한 2, 3%까지 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실제로 당장 실현될 수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에도 또 중앙 언론 또 그리고 상대 후보께서 이 이슈를 상당히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바로 국회 입성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김포공항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좀 대응도 하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우리 이재명 당선인께서 이제 수도권에서 출마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셨는데 사실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견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된다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생각이고요. 이재명 당선인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원희룡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민주당만으로 국민 합의 없이 또 도민의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목소리 꼭 전하겠습니다. 예. 선거 운동 기간 좀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초단기 한 달짜리 선거였지만은 그래도 선거 운동 하시면서 좀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쯤이었습니까? 매 순간 힘들었는데 사실 공천 직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7개 지역 모두 전략공천을 했는데 마치 제주도만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게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당에서 마음의 배려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들이 있어서 예. 제가 선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예. 제가 전략공천을 요청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도민들의 불만이 다 제게 쏟아져서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이 사실 초반에 선거운동을 막 시작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예. 이 전략공천 여파로 김은남 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 네. 출마하면서 더 힘든 선거를 하시게 된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죠. 사실 당시에 이제 경선 공천 과정에서 관심 있어 했던 분들이 다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김은남 전 의원은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마 중앙당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김은남 전 의원님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 무소속이 그 정도 표를 얻기가 어려운데 김은남 의원님 오셔서 사실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네. 예. 그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억에 남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분 기억난다 하시는 유권자들이 있는지요? 해녀분들입니다. 해녀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주시에서도 이제 원도심 지역 이도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해녀분들의 삶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서 초반부터 본인들의 어려움 또 실제로 조업 환경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협회장님을 제 후원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해녀분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성, 상징성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그런 중요한 만남이 초반에 있었습니다. 네. 4년 전에는 강남병에서 총선 출마를 하셨었는데 그때 선거랑 제주에서 선거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히는 이제 2년 전이었죠. 2년 전이요. 2020년에 출마했었는데 많이 다르죠. 그쪽은 이제 수도권 지역은 사실은 개별 유권자들이 전국적인 구도, 바람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게 아니라 후보의 면면을 보고 판단하시고 또 후보를 그냥 이름만 듣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후보가 얘기하는 거 가능하면 직접 만나고 접해봐야 마음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이분들을 찾아뵙고 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었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오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미 도민들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다행히 당선이 됐는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찾아뵙고 꼭 이야기 듣겠습니다. 최종 개표 상황을 제가 쭉 봤는데 화북, 삼양, 봉계, 아라, 이도이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서는 김한규 의원께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원도심, 구도심 지역은 부상일 후보가 다 우세했습니다. 네. 그 지역을 왜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했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어떤 구도나 바람보다는 인물을 보고 한 명 한 명 직접 아는지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여전히 낯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2년 후에 다시 을지역에서 꼭 출마하고 싶은데 그때는 우리 김한규 의원 알지? 후보 알지? 그래 사람이 어떻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규 당선인 국회의원 이렇게 불리는 호칭이 좀 아직은 어색하시죠? 많이 어색합니다. 네. 뭐 지금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 되셨으니까 바로. 네, 보궐선거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돼서 지금 이 자리도 사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하나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호칭을 하는 게 좀 살짝 어색합니다. 사실은. 네. 이 부상길 후보가 아까 말씀하셨던
하신 것처럼 5번째 출마였고 김은하 후보는 4선에 도전한 선거였습니다. 그만큼 인지도 면에서 상대 후보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제주시 유권자들이 김한규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두 가지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임자 오영훈 도지사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지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평가가 저한테도 이어진 그런 시작부터 저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인물 또는 제주의 변화,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열망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낯설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달짜리 선거를 준비하시느라고 선거 캠프를 꾸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으셨는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물론 이제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께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선거를 해서 그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제주도당 입장에서는 도지사 선거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오랫동안 저희가 2004년 이후로 당선자를 배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 집중하다 보니 도지사 선거에 을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주도 방식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인척, 친구, 그리고 뭐 같은 같은 종친, 그리고 어릴 때 인연을 맺던 분들, 부모님들의 지인, 또 거기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런 인연으로 선거 캠프가 조금씩 계속 견고화됐고 그게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졌고 제가 선거운동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됐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많은 좀 정치인의 도움도 받으신 거군요. 네, 그렇죠. 대기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다른 학교입니다만은 대기고등학교 개교 40년 만에 처음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서 동문 차원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실제 어땠습니까?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도의원도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서 우리 동문 중에서 당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열망들이 좀 있으셨고요. 제가 그 덕을 받고 사실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분들께서 저한테 주신 그런 도움은 이번 한 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지인이다, 동문이다 라는 이유로 저를 다시 선택해주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동문들의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년 동안 꼭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젊은 일꾼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보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혈연 학연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번 선거 판세에 좀 크게 작용을 한 부분이라서 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네,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요. 제가 원체 지지도, 그러니까 조직이 없는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런 동문들도 안타까워하셔갖고 처음에 발벗고 나서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시 갑선거구에 살다 보니까 솔직히 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제대로 잘 모릅니다. 국회에 입성하시면은 어떤 지역 공약들을 하고 싶으신지 일단요. 일단 국회에 들어간다면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원도심에서 지지를 많이 못 받은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원도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원도심의 개발,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된 규제들을 좀 완화해서 원도심도 지금의 어떤 보존해야 될 것과 새롭게 개발할 곳,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좀 보완하고 싶은 게 제 1차적인 과제고요. 두 번째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들을 사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더 느꼈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우리 해녀들이 채집하는 우리 수산물들 수출길이 막혀서 역시 또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1차 산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속적인 농업 1차 산업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예.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개표 사무실을 장기 임대했으니까 낙선하더라도 여기서 제주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지역과 밀착하는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인지요? 저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민심을 듣고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계속 지지를 받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최대한 많은 시간 저는 제주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국제 법률과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또 물리적으로 제가 제주도에서 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의정 과정에서 이거를 반드시 보완해 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영훈 후보가 제주시사에 당선이 되면서 도지사도 지역 국회의원 3명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제주지사가 된 게 20년 만인데 이런 정치 구도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1차적으로 저는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으로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당선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런 요청이 계속 도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원희룡 도정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간에 아무래도 제대로 된 원팀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오영훈 당선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저희 세 분의 국회의원은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드려서 도민들의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야당 도지사, 야당 국회의원밖에 없는 게 제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어떤 여당 정책 방향과 제주의 어떤 정서, 제2공 같은 경우에 상충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정자 역할을 해나가실 생각인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제주 도민을 위한 경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법률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주도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경쟁 인식을 불러일으키도록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원희룡 원희룡 장관하고도 저희는 협의를 해서 서로의 성과가 되도록 좋은 경쟁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년 뒤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출마를 하실 거죠? 저는 꼭 여기서 다시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향후 앞으로 더 큰 정치, 중앙 정치에 대한 어떤 목표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 정치인들 다 유능하신 분이고 인정받는 정치인이셨는데 저도 민주당에서 향후 민주당의 변화 또 그리고 더 유능한 민주당, 더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 부분에 매진을 하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저는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점차 맡아 나가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의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김한규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저는 유능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 어떤 특정 파벌이나 정당에 매몰되지 않은 그런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치 꼭 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제주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지역 일꾼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이 새로 뽑혔습니다. 당선인 모두가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당선이 되면 얼마 없어 어깨에 힘을 주는 정치인이 될 거란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이번에도 표를 줬습니다. 지방선거 제주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게 어쩌면 정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줄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 당선인들은 유권자들을 실망시키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일꾼이 되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네, 포커스의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